바구신 대표 베노티에날 14%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총 25.07% 높은 수익률 기록해 주셨고요. 이상로 대표 우리기술투자, CTC바이오 등 좋은 모습 보이면서 총 18.91% 기록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최영동 대표님, AD테크놀로지에 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총 12.34%의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물론 장중 최고가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팀 대결 수익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로 결정이 좀 나서 지금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우리기술투자, AD테크놀로지, 지오릿 에너지 들어가면서 총 합계 21.5% 기록하셨습니다. 자, 오늘 1등 하신 박우신 대표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박수도 좀 치기 약간 어색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힘이 나서 자, 어떠세요? 뭐 소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좀 연결해서 1등 하셨는데 어떤 기분이십니까? 사실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앞이 좀 안 보이는 시장이었어요. 지금 어제 오늘 하면서 뭔가 이제 조금 서광이 비치는 뭔가 희망을 찾은 듯한 그런 모습이라 사실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지난주 종목들은 다들 이제 포인트들은 있었는데 다 장중 윗꼬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아직은 변동성장이었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랬던 게 아닌가 뭐 생각은 좀 드는데 이제는 몸통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만 돌아서면 또 그러한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청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낙폭과대주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습관처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일단 1순위로 꼽았던 게 의료 AI였어요. 근데 의료 AI가 지금 일단 제일 세게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치고 갈 종목 섹터를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 낙폭과대 주들을 이게 순환이 쫙 돌 거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선점을 할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이었지만 어떤 종목들이 더 핫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베스트 종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도 확인해봤으니 오늘도 시장을 뜨겁게 달군 30개의 종목들 봐야겠죠? 그 전에 선정 기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순위에 오른 30개의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고요. M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시총 1,000억 이상의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네, 11월 기분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참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 보여준 오늘 이렇게 밝게 웃어준 시장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난 30개의 종목은 무엇일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두 세력의 컴백이 참 반가웠던 하루였죠. 인공지능 관련주 솔트룩스 30위에 오르며 순위 열어줬고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 호빵보다 제약바이오인 걸까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 시장이 약할 때도 강할 때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인벤티지랩 자리에 있고요. 7위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LNK 바이오도 있습니다. 또 반가운 이름도 보이네요. 오늘 장대 양봉 그려낸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BM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정말 강했던 IT 관련주들 역시나 순위 꽉 채워줬는데요. 인텍플러스 18위고요. 산업용 로봇 관련주 제우스는 29위에, 19위에는 JNTC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28위, LED 장비 관련주 네온테크는 8위에 있습니다. 또 이 성장주의 탄력 강하게 받아가면서 의료 AI 섹터 역시 강한 양봉 그려냈죠. 의료 인공지능 관련주인 파로스 아이바이오 15위에 뷰노도 6위에 보이고요. 루닛은 9위,
21위, 의료 장비 제조기업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20위에 있습니다. 27위에는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이스페셜 케미컬 이름을 올렸네요. 반도체 관련주들 또 손잡고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부품주인 ISC 14위에 있고요. 장비주 FST는 5위에, 마찬가지 장비주인 프로텍은 21위에 있습니다. 13위에는 동훈 아나텍도 보이고요. 제주 반도체가 4위, 반도체 부품주 TFE는 25위에, 유니캐스트는 22위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이죠. 하나마이크론은 11위, 24위에는 DIT까지 이렇게 IT 관련주들 순위 가득 채워줬습니다. 다음으로 26위에는 의료 AI 관련주 JLK도 보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로 빼놓을 수 없는 LNF는 2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3위부터 1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죠. 2차 전지 부품 기업 유진테크놀로지 오늘의 3위고요. 2위에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 소식의 급등세 연출한 퓨릿 자리에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이 초전도체 테마에 합류하면서 상한가 달성한 종목 CCS가 차지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눈부셨던 30개의 종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부분의 섹터가 강했죠.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우리 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IT와 2차 전지, 이 주도 섹터의 컴백과 함께 관련주들 순위 가득 채워줬고요. 제약바이오, 특히나 의료 AI 관련주들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시장을 달궈준 종목들 확인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을 빛낼 대결 종목들 알아봐야겠죠. 파트너들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나 베스트 종목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신 대표님, 자 어떤 종목들 눈에 보이셨을까요? 일단 특징주에서는 일단 루닛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일단 루닛은 말 그대로 이제 의료 AI라는 어떤 요 산업군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뭐 루닛이나 뷰노, 딥노이드, JLK, 뭐 최근에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해서 뭐 이러한 종목군의 종목들 그 밑에도 많아요. 의료 AI 업을 이제 영위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기업까지 계산을 하자면 사실 이쪽도 종목이 20개는 넘습니다. 꽤 많은 그런 이제 집단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9월달, 10월달 특수하게 이제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이제 미끄러진 거니까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이름 들어서 바로 알만한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만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그 섹터의 대장주들 이런 것들이 항상 가장 먼저 올라오기 마련이고 지금이 그 출발점이다 보니까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 뭐 17%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엔 거의 25%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루닛, 뷰노 이러한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이쪽은 이제 향후에 계속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따라가는 매매는 좀 지양하셔야 되고 이 낙폭과대 섹터 내에서 이제 9월달, 10월달 많이 빠진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낙폭과대는 기존에는 추세가 좋았지만 그 종목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보신 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에 합류를 하시면 무리 없이 좀 10월 달에 수익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루닛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도 바로 말씀드릴까요? 일단 한 번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님의 베스트 종목 리뷰 어떤 종목 있을까요? DIT 잠시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SK하이닉스발 숨겨진 HBM 관련주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12%대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DIT가 과거에 이제 2020년도에 크게 한번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2021년도에 한번 크게 올랐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한번 급등이 나왔고 이번에는 그 자리 자체를 이제 돌파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그 2019년부터 이어져 왔던 장비 연구 개발이 현재는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율을 높일 수 있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SK하이닉스에 납품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재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2022년도에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하는 기술혁신 기업으로 또 선정되기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눌려있던 자리를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 우리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PSK홀딩스라든지 STI라든지 많은 우리가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보다 조금 더 이 DIT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조금 더 시가총액이 가볍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측면 자체가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차트다 보니까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21선을 오늘 돌파하는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존재를 했고 DIT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전고점까지 또 올라왔던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현재 DIT에 대한 신고가 움직임도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지만 뭐 곧장 이제 또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로 쫓아가시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눌려질 때 조금이나마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무리 없이 재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이 차트를 꼭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현재 2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그만큼 추세가 잡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혼자 찾으시려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도 추세가 잡혀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들 제가 또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선별적인 반도체주들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동 대표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뭐 오늘 16% 상승한 ISC라는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우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진 종목 사실. 예, 그게 맞는 전략이에요.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새로운 종목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업종을 대표로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근 2달 동안 지금 거의 뭐 반토막씩 나는 종목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빠른 반등이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업종 내에 많이 알려져 있고 친숙한 기업들을 사는 게 우리가 계좌 수익률을 빠르게 올리는데 가장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 오늘 ISC가 16%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DDR5에 대한 수요 개선이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전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러버 소켓을 만드는 이 ISC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놓고 봤었을 때 비메모리 쪽에 대한 러버 소켓 그리고 아마 이제 이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이 이 IS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들어온 상황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수가 뭐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ISC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 7월 달하고 8월 달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11만 원대에서 이제 쌍고를 그려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8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11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10월 달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9월 달 11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빠진 상태에서 11만 원대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면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과 오늘자 11월 달로 넘어오면서 보여줬던 저점 구간에 대한 단기 바닥을 두 번을 통해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올라가는 흐름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ISC도 뭐 개별적인 뭐 개인기도 뭐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전체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과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오늘자 굉장히 좀 높은 순위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내일도 한번 기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님 두 번째 리뷰 종목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코프로 BM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20만 원 언더는 그래도 좀 너무했던 가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화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지만 네네. 이게 사실은 분명히 얘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 종목인 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8만 4천 원부터 18만 원까지 3달 동안 다이렉트로 지금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7월 달에 소위 쇼커버링이라는 일종의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30만 원에서 근 60만 원까지 두 배를 단 뭐 한 10여 거래일 만에 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놓고 생각을 해봐도 30만 원대에서 18만 원은 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형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양극재 뭐 대표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낙폭과대 라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은 사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5% 올랐는데 차트 일봉으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낄적한 것 같은데 15%입니다. 이게 낙폭과대주의 매력이거든요. 차트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늘 올라오면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25%라는 네. 거죠. 이게 낙폭과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나온 요 파동은 요건 저는 쇼커버링이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근데 요걸 빼놓고 보더라도 30만 원대에서 내려온 자리라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이게 반도체랑은 완전 지금 결이 좀 다른 섹터인데 추세 전환을 논하기 힘들죠. 여기 회색선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대략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만 원 밑으로 간 자리는 그래도 한 20-30% 룸이 나오는 자리인지라 워낙에 좀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던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제 오늘의 반등을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번에 7월달 사태 이후에 어마어마한 지금 에코프로비엠 기준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8월달 100만 주, 9월달 100만 주, 10월달 100만 주, 총 300만 주가 쌓였어요. 공매도가. 기존에 원래 이때 있었던 게 아마 200만 주 정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거든요, 3달 동안. 사실 공매도의 타겟이 된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의 타겟이 매크로의 하락과 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또 얘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 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반대로 이런 것들은 또 이 어떤 트리거가 딱 잡히게 되면 그런 기술적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 자체는 저는 24만 원대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만약에 이 자리를 좀 안착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 이 종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탄산 리튬 가격이에요. 탄산 리튬 가격은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탄산 리튬 가격을 하루에 한 번씩만 좀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공매도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님도 한 종목 더 살펴주시죠. 네, 오늘 솔트룩스가 또 크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뭐 일전에 저희가 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에는 크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지금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제 주도주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이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 뭐 자동차, AI 로봇,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기술주라고 얘기하는 섹터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터군들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기가 가장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지만 현재는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금리 동결이 이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금리 인하로 빠졌을 때 그때는 더욱더 강한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오늘 솔트룩스에 대한 반등도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강했던 AI 중에서는 우리가 의료 AI를 지금 가장 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 뒤에 있던 광범위한 AI 관련된 기업들도 이 추세 자체를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트룩스에 대한 반등세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차트 한번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도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항상 반등을 좀 강하게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연거푸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났었는데 반등을 붙이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옆으로 조금 횡보를 좀 붙이는 양상들이었는데 오늘 반등을 붙였다는 것은 여전히 시세는 좀 살아있다. 그리고 앞에서 들어왔던 거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번에 하락하면서 거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잔존해 있는 부분의 물량들이 투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래량이 없더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에 대한 상승뿐만이 아니라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어서 최영동 대표님도 한 종목 더 리뷰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 이제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이 종목을 수익률 게임에 좀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뭐 시장 네네. 대비해서 뭐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부분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13% 상승이기 때문에 그와만큼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동종목 같은 경우는 레이저 본딩 장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한미반도체나 HPSP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갔죠. 그와 이제 유사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과 같이 H뱅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그 궤를 같이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이 프로텍에 대한 주가 추이 흐름들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 6월 달과 7월 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25,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7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눌리다 보니까 동종목도 하락 추세를 좀 그려줬었는데 뭐 바닥으로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4만 원대에서 강력한 지지 패턴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10월 달 한 달 동안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상단으로는 47,000원, 하단으로는 지금 42,000원대 이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 기존의 하락 추세를 어찌됐든 지금 돌파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거의 금액상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 한 36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짜리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상승 구간들을 보여줬었을 때에 물량보다도 굉장히 좀 강한 물량들을 좀 유입이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이 현 시점에서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14%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상승 구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자체도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안정적인 현재 상황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순위가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리뷰해 드렸고요. 자, 실적 시즌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선 캐스터. 안녕하세요. 투데이 증시7 나영선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주요 기업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올 3분기 매출 5,379억 원, 영업이익은 7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7%, 19.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적은 하이브의 창사 이래 3분기 실적 중 가장 높은데요. 방탄소년단 솔로 멤버들을 비롯해 뉴진스 등 소속 가수들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매출 상승이 두드러졌던 직접 참여형을 비롯해 4분기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롯데 칠성음료입니다. 롯데 칠성음료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8,304억 원, 영업이익은 8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적 호조는 특히 제로슈거 소주 세로가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롯데칠성은 세로의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기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맥주 클라우드의 신제품 출시로 맥주 사업 부진의 고리도 끊어낼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 3분기 매출은 4조 1,549억 원, 영업이익 3,114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9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01% 하락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한국수력 원자력과 국산기술로 사용 후 핵연료, 용기 사업을 수주했다는 겁니다. 오는 2060년까지 국내 캐스크 시장은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주요 기업 실적들 살펴봤습니다. 네, 박우신 대표님, 실적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업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참 실적 시즌 때마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장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지수가 좀 급반등을 이루어냈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워낙 지금 한 2달 동안 좋지 않았었다 보니까 최근에 증시에 또 횡행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세론이라는 키워드. 호재가 나오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게 장중에 확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게 너무 빈번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좀 탔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적 발표를 해도 실질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와도 오히려 고점이 잡히는 케이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뭐 사실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은 결국은 지난 거에 대한 발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좋은데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바텀업 하는 케이스도 분명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저는 포커싱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뭐 예를 들면 오늘 실적 발표한 뭐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실적을 보실 때 이게 뭐 전년 동기 대비 이것보다는 시장에서 원래 예측하던 수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요거 대비해서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예상 실적이 4,833억 정도 예상이 좀 찍혀 있었는데 지금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3,11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실적은 안 좋은 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특정 개별 기업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서 실적 시즌을 좀 지나가 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지금 실적 시즌은 좀 어느 정도 주요 기업들은 좀 끝난 상황이라서 지금 거의 끝물입니다. 이제 네네. 스몰캡 기업들 실적만 남았기 때문에 바로 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맞물려서 약간 성장주 계열의 주식들이 오히려 세게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상승하는 시장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주식이. 그런데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도 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미리 뭐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현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보는데 저는 오늘 롯데칠성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술집에 가면 이제 테슬라를 또 외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11월 9일부터 그 테슬라의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이트 진로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알코올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하게 상승을 좀 했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이 테슬라와 양대 산맥이 또 처음처럼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처럼이 현재 롯데칠성에서 생산을 하는 부분인데 롯데칠성에서는 이 4월 달에 한번 출고가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하이트 진로에서도 다시 한번 더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롯데칠성은 실적과는 별개로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주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4월 달에 가격을 인상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경쟁사에 대한 가격 인상이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과거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형평성을 맞추는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출고가 인상을 했던 4월달 가격대까지는 좀 더 이 롯데칠성에 대한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영동 대표님은 실적 기업들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실적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지표의 대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기업들이 3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4분기 실적을 과연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뭐 좋든 싫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실적만 발표를 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끝납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조금 뒤로 한켠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뭐 좋아지는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실적 자체가 좀
다소 좀 저조하게 좀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지금 3개 정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우리나라 대표 엔터 기업들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각자가 문제가 많아요. 어. 네, 지금 YG 같은 경우도 이제 재계약 문제, 뭐 거의 재계약 불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SN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이제 그룹사 간에 문제가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JYP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건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또 없어요. 어.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너무 이야기할 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YG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불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BTS가 별다른 문제 없이 의리를 좀 지키는 재계약 현황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엔터즈 같은 경우는 4분기가 뭐 대표적인 성수기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하이브에 대한 라인업들은 너무나 좀 견고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BTS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완전체 활동들을 보여줬었을 때에 대한 시너지까지 감안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하이브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당분간 좀 상방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에 대한 음봉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붙였던 모습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약간 좀 멀어진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들과 함께 실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11월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11월 달은 좀 달라라 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역시나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떤 섹터와 관심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 먼저 박우신 대표는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두 섹터의 그러니까 두 섹터라고 해야 되나 두 이제 결의 대결이라고 보내 낙폭과대군, 주도군이 항상 이맘때면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하나만 고르자면 일단은 전 주도군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는 낙폭과대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네. 요걸 조금만 길게 시계를 놓고 보면 이번 반등 파동에서 뭐가 제일 무난할 것이냐, 뭐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 주도주 성격의 섹터라고 보고 그렇다면 반도체죠. 그래서 일단 11월에 유망 섹터로 반도체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9월달, 10월달 힘든 와중에서도 잘 버텨냈어요. 근데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는 게 이 섹터가 이제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를 많이 안 받던 섹터거든요. 사이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AI에 대한 키워드 뭐 앞서 이제 낙폭과대 섹터 중에 대표적으로 의료 AI도 포함이 되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AI라는 어떤 새로운 이 산업이 들어와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산업군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거죠. 괜히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AI 반도체 안 넘기려고 하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 각국이 여기에 지금 포커싱을 하고 지금 모든 산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가장 중심에는 당연히 하드웨어의 기본을 해줄 수 있는 반도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섹터가 실적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향후에 요런 글쎄 뭐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요 정도인데 이 밸류에이션이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중에 이제 뭐 종목까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종목은 저는 뭐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일단 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 일단 대장주군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하나마이크론은 우리가 이제 오사트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버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예, 말 그대로 어셈블리 쪽. 영어 잘하시네요. 웃으시죠? 네. 예, 테스트하고 어셈블리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AI 시대 때는 후공정의 중요성이 늘어난다.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이 오사트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자체 조달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표주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오사트 대표 기업은 하나마이크론, 뭐 하나 정도 더 쳐주자면 두산, 테스나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저는 신고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물론 이제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또 눌려주는 과정들은 항상 또 반복이 되면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9월에 기록했던 요 31,800원은 저는 11월 달에 돌파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나마이크론을 11월에 유망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상로 대표는 어떤 섹터 쪽에 일단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 박우신 대표는 TH 발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어차피 주도주 패턴은 결국 미국 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결정된다고 보고, 네네. 그래서 AI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은 대형주 선에서 본다면 삼성 SDS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삼성 SDS가 과거에 정부에서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 삼성 SDS였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는 상당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AI라든지 또는 로봇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AI나 로봇 관련된 부분,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했던 기업이 바로 포스코 DX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에서에 대한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삼성 SDS에 대한 역할이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고, 자동화라든지 무인화는 현재 글로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AI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삼성 SDS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꾹 들고 가신다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나중에는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적어도 한 50% 이상 올라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최영동 대표님은 어느 쪽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가장 많은 비중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섹터가 HBM과 DDR5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견 자체는 뭐 시장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변화되는 흐름들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미 해외 쪽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만약에 시장에 갔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BM과 이제 DDR5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덕전자.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때 이렇게 시장이 빠른 반등세를 보여줬을 때 익숙한 기업들을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약간은 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대덕전자가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지금 14억, 그리고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98.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실망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제자리로 좀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실적들 자체는 주가의 하락으로 반영이 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되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HBM이나 DDR5라든지 이러한 시장 자체가 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개선폭,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안에서 이제 대덕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판 기업입니다.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택을 했었을 때 대덕전자가 가장 우리에게 단기간 안에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빠져 있어, 그리고 실적 자체가 너무 안 좋아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안 좋은 게 좋아질 수 있는 산업에 속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리바운딩에 대한 속도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고민을 하시면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와 관심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박우신 대표님. 이제 한켠에서는 바이앤홀드를 하고요. 한켠에서는 트레이딩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회복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 참 리커버리, 이거 굉장히 예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9월, 10월을 너무 힘들었잖아요. 11월 한 달은 좀 회복을 하는
그러한 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한쪽에선 또 단기 매매를 하고요. 이 단기 매매로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클 것 같아요. 이번 달은. 그런 걸 병행하면서 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바이 앤 홀드를 하시면 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TH 발음이 좋았나요?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서. 아니 영어가 한글로 들립니다. 지금. 아, 네. 자, 일단 11월 전략 영어보다 한글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 중에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한자로는 전화위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10월 달의 위기가 11월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는 낙폭과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히려 10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11월 달에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또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자그마한 호재라도 나타났을 때 시장은 그만큼 또 열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이 그것을 일부 증명해주는 모습이었다고 보고 11월 달 좀 더 기대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I am 우신이에요라고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최영동 대표님의 전략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전략이랄 게 있을까요? 11월 달? 뭐 올라갔으면 하는 게 전략이죠, 뭐 사실. 정답이네요, 진짜. 예, 일단은 뭐 올라갔으면 하는 게 전략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뭐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내일 올라가는 거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막바로 또 반영을 하는 것도 아닌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자의 급등세에 대해서는 뭐 즐겁게 받아들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전략들을 좀 수정을 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달 한 달 동안은 지수가 워낙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테마주들을 통해 가지고 뭐 짧은 매매를 좀, 그러니까 짧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매매를 좀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11월 달 한 달 동안은 오히려 내가 매수를 한 종목에 대한 보유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는 11월 달의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뭐 이게 가장 뭐 좋은 부분들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11월 달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좀 있어요. 뭐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11월 달 중순에 또 셧다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 중국 증시가 좀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PMI 지표가 지금 다시 또 50 미만으로 좀 내려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이것도 지금 또 오리무중 상태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직은 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다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만한 매크로 이슈들은 금리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은 막연하게 이제 바닥을 쳐서 이제 올라갈 거야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전략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챙겨야 될 거는 좀 챙기면서 가는 한 달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대표님과 함께 11월 전략 부분도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